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324번. 태풍의 정의가 잘 나와 있죠. 수온이 27도인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서 최대 풍속이 17m/s 이상, 이게 태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25번.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두 개 골라보자고요. 1번 열대 저기압 맞고요. 전선을 동반하지 않죠. 맞습니다. 많은 비도 내리고 바람도 세잖아. 맞습니다. 자,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수문열이라 하기도 하고 응결열이라 하기도 하고 또 잠자는 열, 잠열이라 하기도 하는 거니까 다 같은 말이거든. 맞는 표현이에요. 5번 적도 지역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다. 열대는 맞는데 적도는 아니죠. 적도는 위도가 0도인 거잖아, 그지? 무풍지대라서 태풍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6번 대부분 포물선 궤도 다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다 꺾이는 거. 뭐 축은 한 30도쯤 되겠죠, 위도. 7번 태풍 맞는 표현이고. 7번 태풍의 눈에서 약한 상승 기류가 아니고 약한 하강 기류겠죠. 하강 기류가 되겠죠. 틀렸다. 8번 태풍의 등압선은 거의 원형으로 조밀하게 나타난다.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거는 5번하고 7번이 답이 되겠죠. 626번 북대서양과 북태평양 동부에서 생성되는 열대 저기압. 북대서양이 어딘지 아시죠, 친구들? 북태평양 동부 보시면 우리나라 재팬, 뭐 미국이 뭐 이쯤 있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적도가 이쯤 된다 치면 우리나라 쪽에 생기는 거는 태풍이고 이쪽에 생기는 게 바로 북대서양하고 북태평양 동부거든. 허리케인이고 밑에 라인 생기는 게 사이클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풍, 미국 쪽은 허리케인, 그 다음에 호주 쪽 동남 아래쪽 이쪽은 사이클론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허리케인이 되겠고요. 뭐 토네이도는 그냥 바람이죠. 태풍이 아니고. 답은 3번이에요. 327번 태풍하고 온대 저기압을 비교해보자. 자, 옳은 걸 찾는 거죠. 1번 태풍은 전선이 있다 없다 이 반대가 돼 있죠. 이게 서로가 반대네요. 온대 저기압이 전선이 있고요. 태풍 전선이 없습니다. 2번 발생지가 열대 해상이고 온대 저기압은 편서풍대. 이게 맞는 표현이죠. 이동 경로는 태풍이 포물선 궤도고 온대 저기압이 편서풍에 받고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죠. 서로 반대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등압선 모양도 반대로 적혀 있고요. 에너지원도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이 답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328번 그림은 북반구 해상에서 북상하는 태풍의 동서 방향 단면이 나타나 있고요. 일단 대략적으로 태풍을 도시해 보면 이렇게 가겠죠. 위도 30도 기준으로 꺾이겠죠. 여기 하나 그려보고 여기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어차피 태풍은 저기압이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위도 30도 위쪽은 편서풍 되니까 바람이 왼쪽에서 불어올 거고 위도 30도 아래에는 무역풍 되니까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어올 거다. 그죠? 그러면 위쪽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은 태풍의 저기압 바람하고 편서풍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바람이 상쇄되어서 안전반원이 되고, 그죠? 아래쪽은 편서풍 바람 방향과 저기압 바람이 같은 방향이라서 바람이 더 세지겠죠? 위험 반원이 되겠다. 그죠?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기준으로 오른쪽은 바람이 같은 방향이니까 위험 반원이 되고 왼쪽은 서로 상쇄가 되니까 안전 반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왼쪽 기준, 서쪽 기준이 안전 반원이고요. 오른쪽이 위험 반원인 걸 알고 있으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옳은 걸 고르는 거네. 1번 A는 위험 반원이 아니잖아. 안전 반원. 틀렸다. A는 B보다 기압이 낮다. 자, 태풍은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거잖아. 그래, 이거 틀렸다. 3번 B에서 B가 중심이죠. 기압이 가장 낮아야 되죠. 이것도 틀렸고요. 풍속은 A보다 C에서 느리다. 자, A가 안전 반원이고 이거 위험 반원이잖아. 같은 거리라면 A가 바람이 좀 약해야 되겠지. A가 느려야 돼. 틀렸죠, 이것도. 5번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응결력이 맞는 표현이고, B의 상공에서는 B는 태풍의 눈이거든. 약한 상승 기류가 아니죠.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그래서 틀렸고요. 7번 C에서 풍향은 태풍이 이동함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해봅시다. 어디를 잡아도 똑같은 거니까 오른쪽이잖아. 여기 있다고 치자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겠지. 그럼 태풍이 이동해서 약간 올라갔다 치자고. C는 그대로일 거니까. 그럼 바람이 이렇게 이동하잖아. 저기압이 바람이. 그러면 바람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시계 방향 맞죠? 위에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C 지점이라고 하게 된다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다가, 그죠? 태풍이 좀 북상하게 되면 C는 밑에 그대로 있는데 너무 벗어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전부 어디 있든지 간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돼요. 그림만 좀 잘 그리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5번과 7번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329번 그림 가는 어느 태풍의 단면이 나와 있고 나는 태풍의 기압과 풍속이 나와 있네요. 해석합시다. 자, 기압은 태풍의 중심에서 가장 낮죠. 그러니까 실선을 보시게 되면 가장 낮은 게 실선이잖아. 갈수록 낮아지는 거니까 이 X가 바로 기압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점선은 중심에서는 좀 낮다가 양쪽에서 되게 높아지죠. 그러니까 바람이 그렇잖아. 태풍의 눈은 약간 맑거든. 바람이 잘 안 불어. 그죠? 그래서 이 Y가 바로 풍속이 되겠다. 자, 풍속이 대칭이 아닌 거는 보시면 대칭 아니잖아요. 왼쪽이 안전반원이라서 그런 거지. 바람이 약하게 분다는 이야기야.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고. 기역, 나의 X는 기압이고 Y는 풍속이다. 맞고요. 가의 B는 가운데잖아. 태풍의 눈이 맞고 하강 기류가 나타나죠. 맞습니다. 가에서 A는 A 왼쪽이죠. 왼쪽이 위험 반원이 아니고 왼쪽이 안전 반원이죠. C가 위험 반원이죠. 반대로 돼 있네. 그래서 틀렸다.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330번. 자, 기압의 영향만, 그러니까 기압만 보자는 거야. 기압의 영향만 고려했을 때 B 해역과 C 해역의 해수면의 높이를 부등호로 비교하자. 자, 기압이 B가 중심이잖아. B가 C보다 낮기 때문에 높이는 당연히 기압이 낮은 게 못 누르잖아. 힘을. 공기압이 낮아서. 그래서 해수면 높이는 B가 C보다 크게 되겠죠. 기압만 고려한 거니까. 압력이 낮으니까 해수면이 올라오겠죠. 공기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331번. 그림은 태풍의 구름과 풍속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고 옳은 걸 찾아보는 거죠. 일단 반시계 방향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원래는 속력이 다 똑같아야 되겠죠. 보시게 되면 A 쪽에서는 바람 방향이 이 방향이고 C는 이 방향, 그 다음에 D는 이 방향, B는 이 방향이에요. 그죠? 그럼 원래는 다 30이 돼야 되는데 B 쪽하고 C 쪽이 서로 10이 증가, 10이 감소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주변 바람이 이렇게 불어 올라가게 되면 이쪽은
저기압의 바람과 같은 방향 겹치니까 속도가 증가할 것이고, 이쪽 C쪽은 원래 바람, 올라가는 이 바람과 저기압의 바람이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되어서 20이 되지 않았겠냐는 거지. A나 D는 서로 수직이니까 바람 세기를 바꾸지 못한단 말이지. 그럼 원래 30이었는데 이쪽은 10 증가하고 이쪽은 10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원래 부는 바람 인호이 뭐겠다? 속력이 10m/s인 걸 알 수가 있어. 바람 방향도 알 수 있고. 그럼 이 바람 무슨 바람이겠어? 당연히 무역풍이겠지. 왜? 포물선 궤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 태풍이. 그죠? 이렇게 따라 올라가잖아. 바람이 이쪽에서 부르는 거 아니야? 이게 무역풍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 물론 무역풍이 직선으로 불진 않지. 그치? 이런 걸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보기 보겠습니다. 기역. 태풍의 이동 속도는 30이 아니고 저기압의 이제 바람 풍속이 30이고 태풍의 이동 속도는 10이죠. 무역풍 타고 가는 거니까 10m/s니까 틀렸다. 니은은 맞는 거죠. 무역풍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자, B 지역에서는 B가 어디야? 이거 B죠. 자, B 지역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이렇게 불어 들어오거든. 동쪽에서 보니까 서풍계열이 아니고 동풍계열이 되겠지. 그래서 틀렸다.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332번. 그림 가는 우리나라에 나타난 두 종류의 저기압을 나는 저기압의 구조. 일단은 그림 가에서 보게 되면 A하고 B를 비교하면 A가 온대 저기압, B가 태풍이죠. 기호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온대 저기압, B 태풍이다. 그죠? 그러면 일기도상에 나타난 두 저기압의 차이는 전선의 차이겠죠. 태풍은 전선이 없죠. 아이고, 전선이 아니고 전선이 없고 온대 저기압은 전선이 보이죠. 전선이 있다. 이게 차이가 되겠죠. 자, 333번 옳은 거. 그러니까 나의 그림은 태풍의 그림인 거잖아. 그래서 B를 그린 거죠. 태풍에 대한 그림. 나에서 나는 가의 비구조. 가의 비구조 태풍 맞죠? 나타낸 건 맞고요. 나에서 비교적 맑은 지역은 태풍의 눈이잖아. 기역이 되겠죠. 니은 아니다. 기역이 돼야 되겠지. 태풍의 눈이니까. 나에서 풍속이 가장 빠른 곳은 기역이 아니겠죠. 기역은 맑거든. 약간 태풍의 눈에서 벗어난 쪽. 니은이 되겠다. 그래서 니은이 되겠네. 이건 틀렸어. 그러니까 기역만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태풍의 이동과 소멸 334번. 그림은 북반구에서 태풍의 진행 방향과 태풍 내 바람의 방향을 다 그려놨죠. 뭐 그림을 가지고도 풀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거니까.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을 찾아보자. 자, A쪽은 편서풍의 바람하고 저기압의 바람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되니까 안전 반원이고 안전. B쪽은 편서풍 바람과 같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증가하겠네. 위험 반원. C쪽은 무역풍 바람과 또 같은 방향이잖아. 위험 반원. D쪽은 무역풍과 상쇄되는 바람이니까 안전 반원. 그러니까 태풍의 왼쪽은 다 안전이고요. 오른쪽은 위험입니다. 그래서 매칭하시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 되겠습니다. 335번. 그림은 태풍의 발생 해역과 월별 이동 경로가 나와 있죠. 전부 다 포물선 궤도로 가긴 하는데 비슷하게 약간 차이가 나긴 하죠. 자, 북위 25도씨 이상인 해역에서 고위도, 약간 고위도죠. 태풍이 발생하기 어려운 까닭을 서술하라고 하잖아. 서술해 보자고. 당연히 뭐 때문에 수온이 낮아서 수증기 공급이 안 돼. 수증기 공급이 원활치 않지. 약해.
그 태풍이 안 되는 거죠. 태풍의 에너지는 은결열이거든. 수문열. 수증기가 공급돼야 돼. 에너지가 못 생기는 거지. 그게 답이 됩니다. 336번. 옳은 거 찾아보는 거죠, 기회. 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볼 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7월보다 10월에 더 강할 것이다.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쯤에 있을 건데 당연히 7월 쪽에 왜 일로 고기압이 이쯤에 있을 거거든. 고기압 세력이 크니까 7월에 태풍이 휘어서 가는 거 아니겠니? 이쪽으로 비켜서 가는 거거든. 고기압 밀어내는 거니까. 10월은 내려왔다는 거니까 고기압 밑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력이 누가 더 강해야 돼? 7월이 더 강해야 돼. 물론 7월에 더 강한 게 북태평양 고기압이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이동 경로는 당연히 무역풍과 편서풍을 모두 받죠. 올라오면서 휘어지니까. 디귿. 태풍의 이동 속도는 전향점이 포물선의 꼭지 이쪽을 말하는 거죠. 턴하는 지점. 여기서 당연히 늘어지겠죠. 방향을 턴하는데. 그죠? 맞는 표현이에요.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337번. 태풍이 발생한 후 이동하다가 소멸하는 두 가지 경우를 써보자는 이야기야. 일단 육지에 도착하면 뭐가 없죠? 수증기 공급이 없어지죠. 공급이 없어서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 바닥과 마찰 때문에 지표면의 마찰 때문에 바람도 약해지죠. 소멸합니다. 두 가지 쓰면 답이 되겠죠. 그림은 338번. 그림은 2017년 8월 우리나라 주변을 통과한 태풍의 이동 경로와 중심 기압 변화가 그림으로 나와 있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기억, 이 태풍은 8일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 8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8일을 당연히 태풍 이동 경로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당연히 이 바람이죠. 무역풍, 편서풍이 아니다. 무역풍이겠네. 틀렸습니다. 니은 12일 여기 보시게 되면 제주도는 어디 있냐면 여기가 제주도잖아요. 여기 제주도. 당연히 태풍의 오른쪽에 있죠. 태풍의 오른쪽이 무슨 반원이지? 위험 반원이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12일 0시 이후는 태풍의 중심 기압은 높아졌을 것이다. 자, 중심 기압이 보시면 956, 976 높아져야 소멸하는 거잖아. 낮아지면 더 강해지는 거고. 당연히 소멸했으니까 높아졌겠지. 맞는 표현. 리을. 태풍이 황해를 지나는 동안 서해를 말하는 거죠. 황해. 서울 지역의 풍향. 서울 지역은 태풍의 오른쪽에 있죠.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태풍의 오른쪽에 있으면 전부 다 풍향이 어디로 바뀐다?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가 아니죠.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 틀렸다.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에요. 339번. 그림은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를, 표는 이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관측소에서 관측한 풍향과 태풍의 중심 기압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A 지역보다 B 지역의 풍속이 빠르다. 뭘 찾으라는 거죠?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 찾으라는 거잖아. 자, 태풍을 그리게 되면 왼쪽 A가 안전 반원이고 오른쪽 B가 위험 반원이잖아. 그러니까 A가 안전 반원이니까 풍속이 약간 느리겠지. B가 빠르다. 그래서 기억은 맞죠. A 지역보다 B가 빠르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관측소 위치를 예측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풍향을 보면 되죠. 처음에 동풍 불다가 남동 불다가 남서로 이동했다. 풍향이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는 이야기거든. 자, 풍향의 시계 방향 돌려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태풍의 오른쪽 A 쪽이 아니고 B 쪽에 있어야 돼. 틀렸다. 디귿. 우리나라를 지나는 동안 태풍의 세력은 약해졌을 것이다. 중심기압 보면 되죠. 갈수록 기압이 올라가잖아. 자, 중심기압이 올라간다는 건 태풍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340번.
그림가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고 나는 태풍의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 변화가 도시되어 있는데 옳은 걸 골라보자. 기역, 이 태풍은 편서풍대에서 발생했다. 말이 안 되죠. 밑에서 올라오잖아. 그죠? 편서풍대는 30도 위를 말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태풍 발생 이후 세력이 가장 강한 시기는 며칠이다 7일이다 봅시다.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 중심기압이 제일 낮을 때가 여기잖아. 7일째. 이게 다 7일이잖아. 7일. 8일 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중심기압이 제일 낮을 때가 가장 강한 시기거든. 맞는 표현이야. 티그.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때 부산의 풍향. 부산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 끝자락 여기 있죠. 태풍 기준으로 왼쪽이잖아. 그래서 어디 있다? 안전반원에 있네. 자, 태풍의 왼쪽은 풍향이 어디로 간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맞습니다. 태풍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요. 태풍의 왼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돌아간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341번. 다음은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한 어느 태풍의 관측 자료가 나와 있고 이 자료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옳은 걸 고르는 건데 조건은 관측소의 위치가 나와 있네. 위도가 33.3, 경도가 138.5. 기역 7월 1일 9시 여기네요. 태풍이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이동하고 있다. 그지? 위도가 30도 밑에 있는 거잖아. 23도 7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풍이 맞아. 30도 위에가 편서풍 되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 자, 태풍의 세력은 7월 1일 9시보다 7월 2일 9시 다음이네 바로. 뭘 보죠? 중심기압을 보는 거지. 7월 1일보다 7월 2일이 중심기압이 더 낮잖아. 중심기압이 낮아진다는 건 더 강해진다는 증거. 그래서 맞는 표현. 티귿. 태풍이 이동함에 따라 관측소에서 측정한 풍향의 방향 어디로 바뀌는가? 자, 태풍은 경도가 135 아니죠? 그러니까 경도는 세로줄이거든. 지도에서. 그런데 관측소는 지금 어디 있어? 경도가 138이야. 그러니까 뭐 태풍의 진행 방향이 뭐 직선 아니겠지만 휘어지겠지만 무조건 오른쪽에 있다는 이야. 관측소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태풍의 오른쪽이다. 위험 반원이고 풍향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란 이야기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 그러니까 틀렸다는 이야기야.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342번. 그림은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관측소 A와 B에서 T1에서 T5 동안 측정한 기온, 기압, 풍향을 나타낸 것인데 그래프에서 기온, 기압, 풍향을 찾는 게 목적이겠네요. 봅시다. 자, 일단은 관측소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태풍이 가까워지면 기압은 내려갔다가 멀어지면 올라가겠죠. 일단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기압일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관측소 A에서 보시게 되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아마 기압이 아니겠나 싶어. 그죠? 그래서 이게 풍향은 될 수가 없어. 풍향이 되려면 보시면 북풍에서 서풍 찍고 서풍 남풍 찍고 남풍 동풍 찍고 다시 남풍이 되는 경우 없단 말이야. 풍향 아니지. 그러니까 이 실선 있지, 이 실선, 이놈이 무조건 기압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이제 풍향을 보자고. 만약 이놈이 풍향이라면 마찬가지로 풍향의 방향이 시작이 어디야? 남서잖아. 남서에서 북서 찍고 다시 남서가 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풍향의 이동이. 그러면 풍향은 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풍향은 처음에 북풍이 불다가 그 다음에 남동으로 남동이야. 북동으로 바뀌죠. 북동풍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북풍 불다가 북동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동풍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 돌아가죠. 확실한 거는 이놈이 풍향인 건 맞다는 이야기야. 그냥 우리가 기온을 알 방법은 없거든.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기온이 되는 거지. 기온. 이거 찾는 문제가 되겠네. 그럼 기읍 관측소 A는 태풍의 이동 경로 어디 있겠니?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 위험 반원에 있겠다. 왼쪽이 아니란 이야기야. 오른쪽이다. 오른쪽. 풍향 하도 자주 나오니까. 니은 관측소 B에서 풍향은 어떤 이 그래프였죠. 풍향이 이거였죠. 점선이 조밀화 시킨 거. 어디로 가니? 동풍에다가 남풍에다가 남동풍으로 가잖아. 그래서 서풍 이거 아니죠. 이거 틀렸다. 티그 T4와 T5 동안 기온 어떻게 되니? 기온 그래프 보면 되지. 관측소 A에서는 당연히 T4, T5가 기온이 내려가잖아. 관측소 B를 보자고요. B도 기온 그래프가 이거거든.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둘 다 내려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만 답이 되겠죠.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지. 답은 3번입니다. 343번. 그린카는 어느 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A와 B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고, 나는 A와 B 중 어느 하나의 영향을 받을 때 기역지역, 여기서 관측 자료네. 그럼 보기를 보면 우리가 태풍이 A로 갔는지 B로 갔는지 찾는 게 목적이잖아. 뭘 봐야 되죠? 풍향을 봐야 되겠죠. 자, 풍향을 보게 되면 처음에 약 북풍이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니? 서풍으로 간 거잖아. 그죠? 아니 서풍에 동풍으로 간 거잖아. 왜 이러니? 이스트가 동쪽이죠. 동풍으로 가는 거잖아. 북쪽 불다가 동풍 갔다.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돌았다. 그럼 관측소 어디 있어야 돼? 태풍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 태풍이 A로 지나가야지만이 관측소가 태풍의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태풍은 A가 맞다는 이야기야. 니은 나에서 대체로 기압이 낮을수록 풍속이 빠르다. 그래 보면 되죠. 기압이 낮아지면 올라가잖아. 풍속은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프에서. 그래서 이것도 맞다. 디귿 태풍 B의 영향을 받을 때 태풍 B로 간다면 기역은 B의 왼쪽에 있잖아. 왼쪽이 무슨 반원이에요? 안전 반원이잖아. 그래서 위험 반원이 아니고 안전 반원이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네.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뇌우항사 344번. 그림은 뇌우의 발달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순서를 외우자는 이야기죠. 가가 시작하는 단계 우리가 저군 단계라 그러고요. 저군. 나가 상승과 하강이 공존하잖아. 이걸 성숙 단계라 그러고요. 다는 이제 없어진 단계 소멸 단계라 그러죠. 소멸 단계라고 한다. 그 답은 2번입니다. 매우 쉬운 문제죠. 345번. 그린 가와 다는 뇌우의 발달 단계가 나타나 있고, 한번 써봅시다. 일단 나가 최초의 저군 단계고요. 다가 성숙 단계고, 가가 소멸 단계가 되죠. 순서가 나, 다, 가로 가네요. 답은 4번이고 쉬운 문제고요. 346번. 다 단계, 성숙 단계에서 옳은 것. 당연히 뇌우니까 기역, 소나기, 우박, 번개 등을 동반하는 게 맞고요. 하강 기류는 보이잖아. 지금 내려가는 기류 보이죠? 나타나니까 틀렸다. 규모가 커서 예측이 쉽다. 틀렸죠. 뇌우라는 거는 번개, 우박 이런 것들은 규모가 작아서 잠시 내렸다 사라지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기억만 답이 되겠죠. 1번입니다. 347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보자. 두 가지. 1번.
가 단계, 소멸 단계에서 강수량이 제일 많은 게 아니고 성숙에서 제일 많겠죠. 2번 나 단계에서 내우가 소멸한다. 나는 시작하는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렸고. 적은 단계는 다가 아니고 나가 되는 거니까 틀렸다. 낙뢰 위험이 가장 큰 단계는 다 단계죠. 다가 제일 위험한 거니까 틀렸다. 5번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모두 나타나죠. 그림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맞는 표현. 6번 뇌우는 온난 전선이 통과할 때 발생할 수 있다. 틀렸죠. 온난 전선 통과하게 되면 층운형 구름 생기잖아. 저군이 안 생기거든. 한랭이 통과할 때 생길 수가 있지. 틀렸다. 뇌우는 여름철보다 겨울철 새벽에 잘 발생한다. 여름철이 돼야지 온도가 뜨겁잖아. 가열돼서 저군이 생긴다고. 그래서 여름에 발생하는 거지. 틀렸다. 8번 뇌우는 한랭 전선면에서 공기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죠. 저군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5번과 8번이 답이 되는 거네요. 348번 그림은 최근 12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 얘기를 하는 거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읍 황사는 동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온다. 틀렸죠. 편서풍 바람 일로 불어야 되잖아. 서풍 계열 타고 와야 되죠. 틀린 표현. 니은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가 진행될수록 황사의 빈도가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티귿 고비 사막이 저기압이 형성되고 우리나라가 저기압이 위치할 때 황사가 잘 발생한다. 바람이라는 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 거니까 고비 사막 쪽이 고기압 쪽이 되고 우리나라가 저기압이 되면 바람이 쫙 불겠죠. 그러면 황사가 잘 생기겠지. 틀렸네. 니은만 답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349번 그림 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발원지. 나는 지난 40년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관측된 월별 황사 일수. 문제를 봅시다. 기읍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황사가 나타난다. 맞는 표현. 니은 황사는 주로 봄철. 그쵸. 그래프에 봄철에 집중되잖아. 맞는 표현. 티귿 겨울철 황사 일수는 서울과 부산을 비교해볼까? 서울 부산이네. 겨울철 서울이 더 많죠. 그래서 서울보다 부산이 많은 게 아니고 서울이 더 많아야 되는 거니까 틀렸네. 기읍과 니은만 답이네요. 답은 3번입니다. 350번 다음은 우리나라 역사서에 대한 기록인데 뭐 보시면 흙가루를 따긴 뿌렸다잖아. 뭐겠다? 황사 이야기를 하는 거죠. 봅시다. 기읍 황사 맞고요. 니은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주로 양쯔강 기단 봄이잖아. 양쯔강 기단 맞습니다. 티귿 우리나라의 상승 기류가 형성되면 이 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덜 클 것이다. 틀렸죠. 상승이 생기면 먼지가 위에서 못 내려오잖아. 피해가 덜 하겠지. 틀렸다.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351번 그림 칸은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이고 나는 이날 어떤 지역에 번개가 번쩍번쩍 내우가 보이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읍 나 기상현상은 가의 B 지역. 자, 내우가 보이려면 저군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저군 어디서 만들어지죠? 한랭전선 뒤쪽 이쪽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B 지역이 아니라 A 지역이 되겠다. 틀렸다. 니은 나는 소나기 우박을 동반하여 짧은 시간 동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디귿 나는 내우 발달 과정 중 성숙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죠. 성숙 단계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이에요. C. 폭설, 국지성 호우, 우박, 강풍. 352번 그림 가와 나는 어느 해 12월 겨울이죠. 눈이 많이 내린 날의 일기도 구름 사진이네. 해석해 봅시다. 자, 겨울철인 거 바로 알 수 있는 게 왼쪽이 고기압, 오른쪽이 저기압이니까 서고 동저형 바람이 이렇게 불겠네. 그러면 기억 이날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북서풍 불겠죠. 겨울바람. 자, 니은 기단이 황해를 지나면 기단이 변질되죠. 황해 따뜻한 바다를 만나서 불안정해지잖아. 그래서 기단이 변질된 거죠.
그 니은 보겠습니다. 기단이 황해를 지나는 동안 안정해진 게 아니고 불안정해졌다. 틀렸고요. 티귿. B 지역보다 A 지역에서 더 눈이 많이 오죠. 폭설 내리잖아요, A 쪽에서.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요. 기읍과 디귿이 답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353번. 자, 그림은 우박 생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문제는 우박 생성 과정 중 A 구간에서, A 구간. 자, 빙정이 어떻게 커질 것인가? 빙정이 커져야지 얼음 덩어리잖아요. 빙정이 커지면 떨어지지. 그게 우박이 되거든. 그거를 표현해보자. 다음 세 가지 용어를 써서. 여기서 뭐가 어려운 말이냐면 포화 수준기압이 되게 어려운 표현이죠. 나중에 화학 2를 공부하시면 자세히 배우게 되거든, 원리를. 근데 우리는 지구과학을 하는 과정에서는 원리가 필요 없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관행각 물방울에서 수증기는 증발을 하려고 그래. 증발. 여기서는 증발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물이 증발하고 싶다는 이야기야. 증발을 훨씬 강하게 한다는 이야기고. 빙정에서의 수증기는 달라붙으려고 그래. 그 승화라 그러죠, 승화. 승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방울에서는 물이 증발하려고 그러고 얼음 알갱이에서는 그 수증기 물이 달라붙으려고 그래.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포화 수증기압 차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빙정이 커지는 거야.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한번 대충 써보면, 자, 관행각 물방울에서는 증발하려 하고 빙정에서는 승화하려고 해서 뭐의 차이로? 포화 수증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빙정이 성장한다 쓰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어려워. 정리하시면 됩니다. 354번. 그림가는 197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 발생한 월별 우박 일수가 나와 있고, 뭐 문제를 풀면 바로 되겠어요. 자, 일단 A는 소멸 단계고요. 내후의 소멸 단계. B는 성숙 단계죠. 그죠? 자, 기읍. 우박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름에 색이 커지는 거잖아. 이 위치거든. 근데 우박이 별로 안 생겼어. 그러니까 이 영향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없는 거지. 나에서 B보다 A가 먼저 나타난다. A는 소멸 단계거든. 맨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틀렸다. 티귿. 우박과 내우 모두 대기가 불안정할 때 나타나겠지. 우박은 나의 A보다 B에서 성숙 단계에서 훨씬 더 잘 발생하죠. 맞습니다. 디귿과 리를 체크하시면 되겠네. 답은 5번입니다. 355번.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자 2개. 1번 악기상은 정확하게 예보하기 어렵죠. 맞는 표현. 황사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폭풍우가 아닌 건 다 알잖아. 그자? 틀렸다. 3번 내우는 모래먼지가 우리나라 부록이 황사잖아. 틀렸다. 2개 다 찾았죠. 나머지 다 맞다는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4번 태풍의 등압선은 동심원 모양이고 전선을 동반하지 않죠. 맞고요. 5번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인 바람을 강풍이라 한다. 이것도 맞아요. 눈으로만 읽어보는 겁니다. 내신에는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6번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국지성 호우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 이것도 눈으로 익히는 거죠. 시험 들어가기 전에 바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나올 줄 모르니까. 7번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면 기단이 변질해서 당연히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잖아. 그죠? 8번 우박은 구름 속 얼음 덩어리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여 크기가 커지면 떨어진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답은 2번과 3번이네요. 356번 그림 가와 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기상. 가는 눈이 보이죠? 폭설이죠, 폭설. 나는 뿌옇죠?
황사죠, 황사. 안개 아니야. 안개는 악기상이 아니잖아. 황사. 기역, 가는 복수를 나는 황사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가는 황해를 지나며 변질된 시베리아 고기야. 우리 했던 거잖아. 기단의 변질. 당연히 서해안에 발생할 수 있고, 서해안이거나 제주도에 폭설 많이 내리잖아, 겨울에. 디귿, 나는 주로 봄에 편서풍령을 받아 나타난다. 맞죠?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357번. 그림 가는 우리나라 국지성 호우가 발생했을 때 기상 레이더. 나는 가시 영상, 다는 적의 영상. 조건은 같은 시각 촬영했다고 나와 있죠. 같은 시각. 그럼 가시 광선을 찍었다는 거는 낮이란 이야기죠. 낮. 그게 뭐 핵심 같네요.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국지성 호우는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 때문에 발생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고요. 가와 다 영상은 낮에 찍었다. 왜? 가시 영상을 보이잖아. 당연한 거다. A 지역의 대기는 불안정하다. A는 지금 비가 좀 오고요. 구름도 되게 많죠. 가시 영상에서 두껍잖아. 하얗잖아. 밝게 보이는 게 구름이 두껍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야. 리얼. 구름 정상부의 고도는 A 지역보다 B가 높다. 일단 고도를 보려면 뭘 봐야 되죠? 적의 영상 봐야 되죠. 자, A와 B를 보게 되면 적외선 영상에서 밝은 쪽, A 쪽, 이게 온도가 낮죠. 온도가 낮은 쪽을 밝게 보이게 하는 거니까. 자, 온도가 낮다는 거는 고도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A 구름이 고도가 높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구름 정상부의 고도는 A 지역이 높아야 되지. 그래서 틀렸네. 맞는 거는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